변호사님과 나눠볼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남일이 아니고 저희 남편, 저희 동생 이런 남자분들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뉴스를 네. 봤을 텐데요. 네. 음주운전이라고 아마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이제 딸이 이제 음주운전으로 해서 단속이 돼가지고 네. 된 적이 있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예. 또 아직 나타나지 않으셔가지고 언제쯤 나타나시나. 예, 그것도 네. 궁금해하고. 지금 네. 지난 5일이죠. 네. 그래서 이번 달 10월 5일 날 그 택시기사하고 네. 부딪히는 10월 5일 날. 예,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고 네. 그 출동한 데가 용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 경찰서에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용산. 예, 네. 그 용산에서 출동을 해 경찰서가 그래서 그 음주를 이제 측정하지 않습니까?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0.149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약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뭐 수치를 이렇게 불어서 하는 거 있고 아니면 네. 혈액으로 측정을 하든 간에 0.08 네. 0.08. 0.08이면은 네. 면허 취소입니다. 아, 0.08이면요? 네, 0.08. 그리고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마신 거예요? 0.08이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면 이 예, 정도 예, 예. 나오나요? 예, 나오죠. 아, 그래요? 예, 당연히 나오죠. 아. 예. 그리고 그럼 어디서부터 처벌이 되느냐? 0.03부터 처벌됩니다. 아, 0.03부터요? 예, 그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네. 정지가 됩니다. 아. 음주운전 100일간의 정지고 네. 0.08부터는 취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취소. 행정청에서 네. 왜 0.08부터 취소가 되냐? 네. 그만큼 많이 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0.08, 그럼 0.08보다 높은 0.149는 네.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만큼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해서 네. 언론에서 만취했다. 당연히 취소돼요. 예, 그렇죠. 당연히 면허 취소고 만취의 상태로 음주운전했다. 근데 영상 보니까 막 비틀거리고 이런 당연히 그냥 보기에도 만취처럼 네.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영상도 지금 TV에서 그 CCTV로 나온 걸 많이 공개해가지고 차가 좀 제대로 이거 위험하다 이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음주운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잠시 소홀하면은 네. 차가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음주운전 한 상태에서 그것도 취소 수치에서 취소 훨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 하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긴 하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이걸로 해서 네. 음주운전을 기사가 나왔죠. 네. 전직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기사가 네. 나왔죠. 그러니까 첫날 기사 나왔을 때는 그냥 음주운전으로 택시랑 부딪혔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그 다음날 동영상 나오면서 비틀거리는 거 또 나오면서 막 그 4차선 이렇게 교차로 있는 데서도 막 갑자기 예, 신호 무시하고 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가중되는 예, 듯한 게 나왔는데 예. 그게 어떤 내용이 가중되나요? 예. 그래서 그 음주운전을 우리가 단순히 했을 때 하고 음주운전해서 누군가가 다쳤을 때하고는 다쳤을 때. 다르죠. 지금 그러면은 다치진 않았어도 어쨌든 택시랑 부딪혔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다친 걸로 그냥 봐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친 거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상해라는 아, 네. 단어를 네. 상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상해 진단서를 내면은 이 사람이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좀 봐줍니다. 아.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불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만 해도 되는데 누군가 다쳤다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네. 우리가 교특법이라고 하는데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누가 음주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방을 의무를 태반하든지 네. 어떠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 다쳤다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추가됩니다. 네. 당연히 음주운전 있는 것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추가될 수가 있겠죠.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려면 상해 진단서를 내야 됩니다. 네. 다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플러스 음주운전도 하고 누군가하고 다쳤는데 네. 이 운전이 네. 위험한 상태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럼 막 비틀거리고 운전했던 것처럼 영상에서 그래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했다고 해서 다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음주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가 됐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네. 그러면 위험 운전 치상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단순히 음주운전했다라고 말하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인데 네. 누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추가됩니다. 네. 예. 네. 거기에서 위험한 상태로 보여져서 운전해서 다쳤다. 네. 그러면 또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해서 누굴 다쳤다 이러면 거의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요? 네, 그건 아니에요. 되게 예. 디테일하네요. 그러면은 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음주했는데 그냥 거의 한 4분의 1만 먹고 운전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음주긴 하니까. 예, 음주긴 네. 하지만 사실 네. 위험한 상태까지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영상 보니까 거의 뭐 만취처럼 이렇게 막 비틀비틀하던데 차가. 하필이면 제 차랑 똑같은 차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네. 시절에 카키색 캐스퍼. 네. 캐스퍼를 굉장히 네. 소중하게 생각했던 차인데 네. 하필 그 완전 차를 이미지 안 좋아졌어요. 따님이 그래서. 타셔가지고 네.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네.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위험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러면 위험한 상태냐 아니냐를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뭐 영상 보고 그죠. 판단하지 CCTV 않을까요? 영상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차에 대한 블랙박스도 확보를 네. 해서 그 차 블랙박스 확인하거나 또 다른 아까 택시가 있으면 택시는 항상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경찰관이 그날 현장에 가서 이제 호흡기를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사람의 딸에 대해서 이게 많이 어눌한지 네. 그리고 몸을 비틀거리지 않는지 네. 얼굴이 좀 홍조가 많이 꼈는지 예, 자기가 스스로 네. 몸을 겨눌 수 있는지 이거를 다 판단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본 경찰관의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증언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작성을 자료를 하는데 있겠네요. CCTV에서 만약에 차가 일서 쭉 가는 경우하고 네. 차선을 깜빡이도 안 켰는데 차선을 그날 막, 나갔다 네. 다시 깼다가 다시 우회전으로 켰다가 가야 되는데 좌회전 깜빡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위험한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위험한 상태로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네.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고 그럼 위험한 상태의 운전으로 볼 여지가 높죠. 네. 근데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네. 플러스 치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상해 진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하게 근데 진단서가 본인이 나는 괜찮아 이러면 어떡해요? 본인이 괜찮으면은 수사기관은 사실 그걸 처벌하기 힘들죠.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합의했다고 합의했다고 나오던데요. 나왔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해 진단서를 안 내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상해가 없다고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만 안 냈을 뿐이고 네.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면 나는 치료한 게 있지만 합의를 했고 뭐 합의금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진단서를 안 냈을 뿐이지 진단서만 안 실제적으로 낸 거다.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네. 다 우리 기록이 남아요. 예. 어떤 거를 약을 받았는지, 네. 그다음 어느 병원을 이용했는지, 네. 어떤 사유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 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주사를 다 기록이 남아 그럼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다 그래도 그게 죄로 돼요? 그거를 경찰이 인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진단서가 안 들어가면 보통 안 들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어디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막 그런 게 좀 알려졌다. 네. 예. 그러면은 경찰이 이제 그게 또 언론화 공론화 되고 요새는 그러면 지금 하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그러면 진단서만 안 냈을 뿐이지만 경찰이 네. 그런 여론의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말 상해가 진단서는 안 냈지만 네.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네. 확인하기 위해서 아. 추가 조사할 여지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왜냐면은 아까 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초등학교 학폭 사건도 부모님끼리 합의를 했대요. 제가 네. 또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합의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결과가 선방망이 처벌이다 해가지고 다른 부모님들이 지금 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서 지금 시의원분들이 막 교육청 앞에서 막 시위하고 막 이러세요. 근데 그 정도도 그런데 이거는 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본인들이 합의했다고 해도 인정을 못 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택시기사가 자기가 이제 진단서 안 냈고 진짜 실제로 진단을 받은 게 없어요. 치료 받은 게 없고 아, 주사 맞은 것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진짜 상해가 안 난 거죠. 아, 네. 근데 뭐 봤더니 뭐 정말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막 네. 그런 거에 대한 이 목적에 관련돼서 네. 지금 네. 경상을 입었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게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제 경찰에서 추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합의한 거는 이제 양형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진단서를 안 내면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상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제 네. 만약에 이제 뭔가 여론의 또 그런 네. 기사가 실제적으로 팩트가 진단 받았던 팩트가 나오면 그거를 또 전 국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술만 먹어서 네.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아, 네. 네, 맞아. 마약도 맞아. 잡았는데 음주가 아니고 마약이었던 마약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은 그 음주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마약이니까. 근데 그 알코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위험운전 그것도 그러면은 위험운전 치사사항 뭐 상해를 누구 입혔다 그러면 똑같은 법률로 얘가 처벌을 받겠네요. 예, 그렇죠. 아, 음주는 아니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네. 조사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용산경찰서 네. 교통조사계 네.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차 사고는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조사계가 건물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네, 들어가자. 분당은 따로 있진 않는 것 같던데. 분당경찰서. 네. 분당경찰서 조동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걸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거의 많이 가봤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경찰서 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정문 쪽에 옆에 네. 있는 건물들을 교통조사계로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항상 이게 비공개상 소환에 대해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언제 출석하는지 네. 또 출석하는 장면을 어쨌든 찍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아마 교통조사계가 건물이 아마 지하로는 따로 올라가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긴 지상에서 보여지겠네요. 네.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사진 촬영하려고 와, 그분들은 그냥 뭐 밤새나요 거기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밤샐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꼭 새벽에도 소환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근데 조율하기 나름이니까. 그분들도 그 교통조사계에 있는 분들도 한 1박 2일로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교대로 예. 근무를 하나요? 예. 그쵸. 거기도 다 교대 근무하죠. 밤에 사고가 날 수도 밤에도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나니까. 또 그 사고가 나면 출동을 해야 되다 네, 보니까 네. 밤에 야간 근무하면 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니까 네. 교대를 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좀 건강상 문제가 있어갖고 요새는 안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분들이 왜 본인이 운전을 하려고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저 정도로 많지고 또 공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문다혜 씨 정도 되면은 공인의 딸이면 뭐 공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력이 술 마시고 흐려져서 그런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판단력이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좀 많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나 운전해도 뭐 충분히 걱정 없어.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어. 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일부분은 이제 대리비가 이제 좀 부담이 돼가지고 대리비가? 그런 분도 있고. 너무 소탐대시라는 거 아니에요? 대리비가 그쵸. 5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왜냐면 거기서 그렇게 만약에 대리비 아끼려고 하다가 정말 걸리면 네. 1,000만 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말 심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네네. 예. 얼마 전에 저는 주차료 아끼려다가 밖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예, 예, 그렇죠. 예, 또 벌금 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이 됐을 때 걸렸을 때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소환하고 네. 조사를 하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단순히 음주운전만 할 결정한 건지 상해 진단서를 안 냈지만 네. 위험운전 치상으로 같이 할 건지 같이 할 건지. 이제 그건 네. 경찰이 뭐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론 입장에서는 택시회사가 사실상 진단서만 만들어야지 네.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그런 게 좀 기사가 좀 팩트적으로 나오면은 네. 경찰에서 아마 인지 수사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네. 무섭다. 검찰 나오니까. 검찰로 송치되는데 진짜 죄인 같아요. 검찰에서 보완 수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보고 만약에 없다, 뭐 있다면 다시 보완 수사 내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네. 그건 기소는 검찰이 법원으로 넘기는 겁니다. 네.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건 송치하고요. 하고요. 어휴, 검찰이 네. 법원으로는 어려워요. 기소라고 합니다. 네. 기소가 되면 만약에 초범일 경우에는 약식 명령으로 끝납니다. 네. 약식 명령이라고 뭐냐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네. 벌금만 내면 그냥 마무리되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좀 만약에 정가가 있으면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정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정식 재판으로 네. 해서 네. 재판에 출석하는 재판을 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왜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돈이 되는데.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자제력이 떨어진 겁니다. 판단력이. 네,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어떤 네. 경우냐면 대리를 네. 불렀는데 네. 대리기사가 길을 못 찾아, 어디 위치를 못 네. 찾아가지고 네. 그거 못 기다리다가 운전하시는 분들 좀 종종 있었어요. 아. 근데 요즘에는 네. 위치 기반으로 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었죠. 그러니까 네. 대리기사를 아예 안 부르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저의 경험으로 보면요. 대리비가 아깝거나 이랬다기보다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이제 한두 번 정도 음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판단력이 흐려진 제 거예요. 판단 그때 판단은 나 지금 멀쩡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 네. 그래 그건 맞네요. 자기가 판단력이 흐려진 거네. 자기가 전봇대를 받고 있는데 전봇대가 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멀쩡한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옆에 동행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음주운전 방조죄냐, 방조죄가 아니냐. 네네. 근데 무조건 그 사람도 취했을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사람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멀쩡하면 내가 운전하지. 만약에 옆 근데 사람이. 내 차를 남이 하면 안 되니까. 음주한 사람한테 차 키를 줬다. 네.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내 차를 네네. 차 타고 가라 이렇게. 둘이 같이 먹었으니 같이 판단이 흐려진 거죠. 둘 다. 네, 그러니까 같이 취한 사람이 너 운전 못해, 너 네. 내가 할게. 네. 그 사람 술 먹었는데 네. 그 키를 줬으니까 음주운전 방조죄로 네.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보면서 나는 앞으로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흐려져서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에게 한마디 이렇게 처음에 뭐 1심이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처음에 걸렸을 때 이거 초범 두 번 투아웃 되면 벌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 순서? 예, 그래서 라고 처음에 해야 되나? 그거를 걸리면 한번 보통 설명 좀 처음에 해주세요. 걸리면 벌금형으로 벌금형 얼마 정도 되나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처음에 걸려도요? 네, 1,000만 원 이상. 옛날부터 그랬나요? 그리고 제가 왜냐면 너무 최측근이 그 음주로 걸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윤창호법 이후에 이제 많이 아까 윤창호 네. 1차 천만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있을 때가 계실 때 그렇게 된 만들었던 겁니다. 법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벌금만 1,000만 원 내고 끝인가요? 1차는? 예,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차부터는 네. 좀 다릅니다. 2차부터는 네. 예, 이게 이제 구속이냐 집행유예냐 네. 바로 구속될 수도 있고요. 집행유예로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봐줄 수 있다.
그거를 그러면 봐줄 수 있는 상황은 2차 때는 심하지 않았을 때가 그런가요? 뭐 알코올 아까 무슨 0. 몇몇몇 예, 이하인 단순 음주운전. 뭐 상해도 없고. 상해도 없고. 근데 네. 제가 예전에는 제 경험은 6번인가 음주운전 걸렸었는데 누가요? 제 의뢰인이. 의뢰인이. 근데 집행유예도 받아준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6번이 걸렸는데 어떻게? 예, 그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네. 예, 그거는 그 가정이 완전 파탄난 구속되면 가정이 파탄나는. 아 그러면은 왜 그 너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데이트 폭력 그런 사람도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이러면 풀려나듯이. 아니 그게 좀 봐주는 아니라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주장했냐면 남편이 한국이고 와이프는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네. 필리핀 있고 네. 자녀가 있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남편이 구속되면 외국에서 온 분하고 딸하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사사고는 다행히 없었고, 네. 예, 음주운전 경력은 좀 많았고, 아.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이거는 네네. 그 가정이 파탄된다. 아 그런 거를 호소를 해도 판사님이 조금 흔들리시나요? 그래서 엄청 그때 선고하기 전에 네. 그거를 좀 직접 아내분을 불렀어요. 네. 그 물어봤었죠. 그때 네. 뭐 어떻게 되는지 네.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한국어라.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참작하시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한참 전인데 그만큼 엄청 어려워요. 좀 궁금한데요. 그분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음주운전 안 하나요? 네, 그분 그 다음에는 연락은 한 적 없는데. 근데 모르시겠구나. 네, 지인이 아니면. 그때 그분이 네. 체포까지 당했었어요. 왜냐면 체포? 예, 아, 네네. 예, 경찰에서 자기도 이제 조사받으면 구속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네. 경찰이 계속 응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 그래서 체포를. 체포도 당했다는 경우도 있고. 자, 지금 뭐 거의 음주운전 얘기만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오늘 음주운전 이 문다혜 씨 얘기한 거는 이슈화 됐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제일 그 전문적인 거 나는 이쪽을 조금 많이 이렇게 보면은 병원도 보면은 무슨 전문의 이런 것처럼 변호사도 보면은 무슨 과 전문 변호사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김기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쪽 전문이세요? 예,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그 분야는 부동산하고 형사. 아 부동산. 네, 네.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잘 알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형사죠. 아, 형사는 안 돼. 애들이라서? 학교 폭력은 네. 그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이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 내리는 거라서 이건 행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이제 주연은 형사라고 얘기한 거는 아이들끼리 혹시나 폭력으로 아, 하거나 그쵸. 이러면은 형사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그 학교폭력이라고 있으면 학교폭력을 신고도 하지만 네. 경찰서에 신고도 같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 두 경찰이 개가 또 가더라고요. 네, 두 개로 쌍방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뭐 서면 사과, 뭐 출석 정지, 네. 조축 금지 이런 네. 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네. 그 이제 경찰로 가면은 네. 이 심하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보통 이제 소년범 처분을 해가지고 감호 위탁, 네. 보호관찰 이런 방식으로 약간 처분으로 바뀝니다. 네. 네. 약간 아, 방향이 그렇구나.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교육 학교폭력 대책위에서 징계, 그래서 그 법원 소년보호법원인데 소년보호법원에서 그 보호처분. 네. 근데 만약에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네. 그 이학년. 칼로 뭐 네. 아니 누구 찔렀다 이러면 네. 이건 보호처분이 아니라 그냥 정가가 생기는 형사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볼 땐 모르겠는데 또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겠다.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또 네, 많으시고 경험이 많아요. 네. 재판을 했던 경험이. 재판 경험도 많이 네. 하고 경찰에도 많이 갔었고 네. 검찰에도 많이 갔고. 네. 나오면 뭐 궁금한 게 계속 얘기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하고 형사 쪽의 전문이시긴 하지만 또 엄마들이 많이 궁금한 내용 형사가 저쪽도 형사인가요? 변호사님 무슨 뭐 바람을 폈다는지 엄마들이 궁금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바람 폈다는 거는 가족끼리. 예전에 간통이 있어서 형사로 네. 연결돼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네. 이혼 판결 나면서 네. 더 이상 형사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 문제는 아니고 민사 그러면- 문제로만 네. 손해배상으로. 아 민사. 그건 또 민사겠구나. 여러분들이 재산 상속 이런 것도 다 민사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민사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걸 또 많이 분당에는 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얼마 받을 수 있나. 근데 지난번에 잠깐 변호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쪽도 엄청 많이 다 막 잘 알고 계시던데. 설명 엄청 많이 예, 해주셨잖아요. 제가 다른 네. 변호사들보다는 네. 다양하게 너무 많은 소송 경험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뭐 부동산하고 형사 전문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네. 다 그게 부동산하고 형사라고 하더라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예, 서로? 만약에 상속이라 하더라도 네, 네. 아파트 부동산이죠. 네. 가스 부동산. 그러네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형사 뭐 자기 부모한테 만약에 폐륜적인 범죄를 했다 그러면 또 상속이 안 됩니다. 네, 그 다 형사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뭐 질문 같은 거 글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다음에 그거 답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하고 좋은 시간 가졌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